네, 저희가 해야 할 담당 업무에 대해서 모두 총 정리하겠습니다. 담당 업무는 총 30개 정도 됩니다. 자, 하나하나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업하시는 분의 업무입니다. 자, 견적서 작성입니다. 자, 견적서는요, 저희가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견적서 파일입니다. 자, 견적서 파일에 우선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견적서 파일에 들어가셔서 자, 원하는 아파트 이름을 집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공문 파일에서요, 이제 원하는 아파트 이름을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좀 서식이 복잡해서요, 쓸데없는 내용을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나리 아파트 1차라고 아파트 이름을 넣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1차. 자, 이렇게 하면은 견적서에 아파트 이름이 개나리 아파트 1차 소장님이라고 이제 견적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가격이 140만 원인데, 가격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는 아파트 명을 집어넣고, 두 번째는 저희 견적서 갑지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저희 견적서 을지입니다. 내역서죠. 자, 여기서 인원수는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성능 점검에 투입이 되는 실제 인원수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다른 부분을 건드려서 금액을 140인데 120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타 할인 부분에서 할인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조절이 안 되죠? 그러면은 기술료를 좀 내리겠습니다. 기술을 내리고, 재경비도 내립니다. 여비도 내리고, 수요 경비도 약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금액에서 24만 원을 할인이라는 명목을 해서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20이 됐죠. 그래서 금액이 120만 원을 맞췄습니다. 근데 그래서 견적서 갑지, 견적서 을지. 자, 이렇게 갑지와 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견적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간혹 가다가 대비 견적을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대비 갑지, 대비 을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금액을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재경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격을 높여서, 이제, 대비 견적, 그러니까 타 업체 견적 하나를 만들고요. 또 타 업체 견적 두 번째 양식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타 업체 견적을 퍼센트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금액을 충분히 높여서 타 업체 견적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견적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아파트 명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 견적서의 금액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금액을 내역서 부분에서 이 퍼센트와 할인 부분을 조절을 해서 금액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첫 번째를 이제 설명했고요. 대비 견적을 포함한 견적서 작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계약서 작성입니다. 자, 계약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계약서 파일이 있는데요. 자, 계약서 파일은 간단한 게 있고 복잡한 게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 간편이라고 적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양식입니다.
자, 아파트 이름이 여기 있죠? 아파트 이름이 있고, 아파트 용역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아파트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바꿔서 이제 저희가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개나리 아파트. 이제 아파트 이름을 개나리 아파트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도 어디실 개나리길 해서 아파트 용역 장소를 적고요. 이 용역 장소를 복사를 해서 계약서 부분에 이제 소재가 있잖아요. 소재에 똑같이 적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도 개나리 아파트니까요. 개나리 아파트로 관리 주체도 적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적당한 금액으로 선적을 합니다. 아까 전에 120이라고 했죠. 그 용역 기간도 10월 23일부터 이제 2025년 4월 17일이 성능점검 마감일이기 때문에요. 이때까지 성능점검을 1회 한다는 조건을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계약서 양식이 간편이고요. 좀 복잡한 계약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계약서 양식 긴 것입니다. 자, 이것도 수정해야 할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이름 있고요. 아파트 주소를 넣습니다. 아파트 주소를 두 번째 넣어주고요. 이제 금액을 넣는 부분 있죠. 금액을 제가 120이라고 했죠. 120으로 하겠습니다. 120만 원이고요. 자, 날짜도 이제 적당히 이제 수정해 주시고요. 제가 4월 17일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날짜도 적당히 수정을 해 주시고, 가구의 대리인,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계약서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해야 할 중요한 부분.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으니까 이 빨간색을 수정을 해 주셔서 복잡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복잡한 계약서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서 긴 것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 일반적으로 계약서 짧은 것이 많이 쓰일 거고요. 그리고 계약서 긴 것도 좀 까탈스러운 수장님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긴 것을 작성을 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작성입니다. 단순한 세금 계산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간단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금 계산 로그인을 합니다. 자,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기계성능기술원 이걸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해서 세금계산서를 건별 발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메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이제 뭐 쓸 내용을 쭉 이렇게 다 써서요. 다 썼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1회죠. 1회 수량 1회고 단가가 120만원이겠죠. 120만원 계산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고 발급하기를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은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팩스 비용 청구입니다. 이제 팩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늘 이제 팩스의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자, 그것도요. n팩스에 들어갑니다. n팩스에 들어가서요.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n팩스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충전을 누릅니다. 그리고 충전 눌러서 충전하기를 눌러서요, 이제 전용 계좌, 네, 가상 계좌로요, 금액을 적당히 이제 입력을 하고요, 충전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가상 계좌를 발급을 해서 그 금액을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팩스 비용 청구입니다. 자, 그리고 팩스 영업은요,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제가 파일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설명을 바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영업의 업무를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 담당의 업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성능 점검 일의 일정을 조율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개나리 아파트 이야기를 했었죠. 자, 개나리 아파트에서 성능 점검일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성능 점검 일정은요, 보통 성능 점검을 오전, 오후 두 개로 묶기 위해서 거리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성능 점검을 두 개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아파트에서 전화를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때 성능 점검 할 건데 괜찮을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능 점검 일자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으면은 성능 점검자, 자, 선임들 성능 점검자의 투입 일정을 정합니다. 자, 간단히 이야기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성능 점검 선임들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가 개나리 아파트에서 지금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10월 11월 첫째 주 정도에 성능 점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성능 점검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능 점검을 두 개 묶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나리 아파트하고 자, 강아지 아파트가 계약이 돼 있다고 합시다. 이것도 마침 11월 첫째 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나리 아파트는 오전, 강아지 아파트는 오후로 해서 날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성능 점검자가 이야기해서 자, 이번 주에 보니까 11월 4일이 월요일이니까 11월 4일이 월요일이니까 이때 성능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능 점검자에게 확답을 받아서 성능 점검의 일자를 확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능 점검 일자도 확정이 됐고 성능 점검 투입자 2명도 확정이 됐으면은 이제 아파트에서 확실하게 성능 점검의 일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제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예를 들어서 강남 브리지라고 하겠습니다. 강남 브리지에서 메일로 이제 언제 성능 점검을 할 예정이고 공문을 보내니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자, 그리고 공문을 실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능 점검 공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성능 점검이 언제로 일자를 정했습니다. 해당 일자가 가능한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능 점검 일자를 기입을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공문의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능 점검 일정을 확정을 합니다. 공문이나 메일로 성능 점검 일정을 확정을 해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자가 적혀져 있는 자, 그 공문 파일을 해당 폴더에 넣겠습니다. 8번 이제 공문 파일이죠. 이것을 해당 폴더에 놓을 테니까 이 파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글 파일이고요. 내용만 바꿔서 언제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 확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투입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을 관리부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다양한 계약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계약에서 독소 조항이나 아니면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당 우성 아파트의 계약서입니다. 자, 아파트에서 제시한 것 중에서 이제 특별히 저희가 준비해야 할 조항이 있는지 봐야 하는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계설비 성능 점검은 작용 요건을 구비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가 실시하기 전에 갑에게 반드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이러한 조항이 있을 때 미리 성능 점검자가 성능 점검에 투입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성능 점검 인원은 몇 명이 투입을 해야 한다. 인원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인원수도 확인을 해서 반드시 성능 점검 이전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실컷 성능 점검하러 타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좀 여기까지가 사실 여기서 성능 점검이 여기에 성능 점검이 실시가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능 점검이 실시가 됐으면은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저희가 성능 점검이 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통 성능 점검을 하면은 이렇게 성능 점검 사진들이 다 올라옵니다. 자, 성능 점검에 대한 서류들도 올라오고, 그리고 성능 점검을 했었던 사진들도 잘 정리돼서 이렇게 사진이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면은 이 사진을 보고서를 쓸 선임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선임을 카카오톡에서 잘 보십시오. 이 손가락 메뉴 잘 보세요. 더보기 눌러서 자, 채팅 멤버 초대하기 눌러서 멤버를 초대해서 이 밑에 확인 버튼이 있는 걸 확인을 누르면은 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쓸 인원을 초대를 해서요, 보고서를 쓰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을 해서요, 이제 이 보고서 작성자를 카톡에 초대해서 보고서를 쓰게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미리 초대해서 카톡 방 만들면서 미리 초대하셔서 쓰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투입 인원을 이제 기입을 합니다. 성능 점검을 실컷 했는데 관리부에서 성능 점검이 누가 들어갔는지는 이제 기입을 해놔야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기 때문에요. 대표님 컴퓨터에 성능 종합 관리 일지가 있습니다. 이 종합 관리 일지에서 이제 성능 점검을 갔던 인원들을 기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능 점검 시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성능 점검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자, 이러한 카톡에서 보통 선임들이 맨 밑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디 기기가 고장나서 문제가 됨, 아니면은
뭐 어디 아파트는 선임이 되지 않았음. 이런 식으로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이 특이사항을 대표님께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능점검 작성자를 선정을 했으면은 그 성능점검 작성자가요, 보고서 초본을 보냅니다. 자, 그 보고서 초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보고서 작성하신 분의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에서 빠진 페이지가 있나 없나 한번 쭉 둘러봅니다. 자, 특별히 빈 페이지가 없고요. 보고서가 특별히 크게 문제될 내용이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보고서가 누가 봐도 깨끗이 됐나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알 수가 없겠죠. 사진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는가, 그리고 이제 날짜가 맞는가,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에서 이제 중요한 페이지, 이제 최종 결과 보고서가 요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잘 됐는지 쭉 확인을 해봅니다. 예, 특별히 문제될 게 없으니까 이분이 쓴 보고서는 통과입니다. 자, 빈 페이지가 있는지, 건물의 이름이 맞는지, 방금 전 PDF로 봤죠? PDF 부분에 어색하지 않은지, 수량을 제대로 적어 왔는지. 자, 이 부분 좀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 봅시다. 이제 기계 성능 점검 유지관리 잘못 썼네요. 기계 성능 점검 대상 점검, 이제 점검표, 이제 유지관리나 성능 점검이 여기서 이제 수량이 있는데요. 이 수량이 제대로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기서 수량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고서를 이제 제출했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이제 제출했는데, 이제 수정사항이 나오면은 그 수정사항을, 자, 저희는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관리만 하시고 이 녹음 파일 그대로 카톡에 전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을 그대로 선임에게 보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화 녹음 파일 보내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고서 작성자 또는 선임에게 보내면은 그 보고서 작성자나 선임이 수정을 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보내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보고서 관련돼서 또 후조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따로 놨는데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외부 인원에게 맡겨도 되는 겁니다. 그 문서 담당하는 분에게 5만 원을 더 주면은 이러한 일을 따로 해줍니다. 근데 만일에 문서 담당하는 분 대신에 우리가 직접 하려면은, 자, 직접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 놓은 겁니다. 자, 보고서 책자를 제출합니다. 자, 보고서가
완전히 이제 이상 없이 OK 사인이 떨어졌다, 문제가 없다면은 작성된 보고서를 인쇄 업체에 발송을 요청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본 제출입니다. 자, 보고서 2개가 이상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쇄소에다가 이제 이메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인쇄소 사장님께서는 보고서와 점검표의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보고서를 첨부를 해서 이제 해당 주소로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냅니다. 또한 해당 건물 소장님도 이제 인쇄본을 보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업체와 해당 업체의 소장님께 이제 메일을 보내놨습니다. 자, 그럼 이 메일을 보고 이제 인쇄업체에서는 이제 출력을 하고 그 출력을 한 이후에 지정된 건물로 보고서 제본을 보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책자가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자, 책자가 제출이 되면은 이제 보고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지금 제가 보낸 그 메일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의 맨 뒷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서의 맨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자체 제출 서류. 기계성능기술원이 성능점검 보고서를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기 원하시면은 아래 서류에 도장을 찍으셔서 스캔 후 확인서류를 발송을 요청드립니다. 자, 해서 이 뒤에 도장 찍을 서류가 마지막 페이지에 한 장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도장을 찍게 해서 이 한 페이지 스캔본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자, 저희가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보고서의 지자체 제출을 원하시면은 맨 마지막 한 페이지에 도장을 찍어서 스캔 파일로 회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나 건물에 이제 이 보고서의 맨 뒷장에 도장을 찍어서 이제 회신을 해달라고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에서는 어디 보자. 자,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결과 보고서에다 회신을 해줍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 장에다 도장을 이렇게 찍어서 스캔해서 보낸 겁니다. 자, 이 서류를 받아 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장을 받아야 지자체에 제출할 수 있으니까 도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도장을 받고 이제 보고서 이제 도장까지 받았으면은 이제 보고서 파일들을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보고서 파일들은 10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제 담당자가 보고서 파일을 잃어버렸다, 보고서 파일 다 지웠다, 이 말은 통하지가 않고요. 벌금을 직접 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보고서 파일을 반드시 백업해서 보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를 다 제출할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지자체에게,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서를 메일로 제출을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자,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이 왔다고 온 공문입니다. 자, 전자우편 번호가 있죠. 그리고 남동구청 주택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내면 500만 원이 이제 벌금이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보내야겠죠? 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문에 있었던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 건물의 소장님도 아셔야 하기에 해당 건물의 소장님 메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최종 보고서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최종 보고서에서 그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자,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어야죠. 그 중요한 서류가 뭐겠습니까? 도장 찍은 그 한 페이지죠. 그 도장 찍은 한 페이지를 보고서 안에 끼워 넣어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요. 보고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의 건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해당 메일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늘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수신 확인해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늘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자, 읽었다는 표시죠. 자, 메일 읽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이 보고서는 이상 없이 지자체에 제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의 최종 지자체 제출까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보고서 이외에 관리팀이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급여 정리입니다. 자, 급여라고 해서 이제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 제가 방금 전에 쭉 올라가 보시면은 자, 급여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보고서 작성자. 자, 외부에서 보고서 작성을 해주는 인원이죠. 자, 이러한 인원들을 매달 말에 금액을 총 합쳐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말에 이제 보고서 매달 말 금액을 다 더해서 이제 금액을 대표님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성능 점검. 이제 성능 점검자. 이제 성능 점검했으면은 금액을 받아야겠죠? 이 성능 점검자도 다 취합을 해서 금액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대표님이 이러한 필요한 금액을 입금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요, 급여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좀 중복됐으니까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정리고요. 자, 이것도 중복됐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문서 인원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성능 점검 인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임이 있습니다. 자, 선임은 뭐냐면은, 자, 저희는 총 9개 정도의
9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교에 이제 이런 학교에 선임을 저희 회사에서 달아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학교에 선임을 저희가 달았는데, 이러한 선임을 정 대표님께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정 대표님이 이 선임에게 비용을 주는 겁니다. 만일에 월말에 새로운 선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진 않으면은 급여가 입금이 되지 않겠죠. 이 급여 사항을 반드시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관리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능 점검자는 어떠한 업무를 해야 할까요? 자, 성능 점검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성능 점검 현장에 투입이 됐으면은 맨 먼저 성능 점검 수량을 산출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능 점검 100개, 1000개, 10,000개 다 했다 하더라도 수량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면은 하나도 의미가 없고 정말 무능한 성능 점검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능 점검 설비 조사표입니다. 이제 성능 점검했을 때 장비가 몇 대 있고 성능 점검을 몇 개 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한 대 있으니까 하나 해야 하고, 팽창기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 해야 하고, 펌프가 6대 있으니까 20%니까 2대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수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없으면은 보고서 작성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요. 행정 업무 보시는 분도 이러한 성능 점검 설비 조사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카톡이든 종이에 직접 적든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줘야 합니다. 이거부터 봐야 서류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의 현장에 갔을 때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성적서, 사업자 등록증하고 1개월 정기요금 고지서와 그리고 그 해당 아파트의 선임 이름과 선임 등록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이후에 보통 저희는 이제 2년차기 때문에 보고서와 유지관리 점검표 정도만 보냅니다.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관리 현황표와 성능점검 계획서를 요청을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성능점검 끝나고 반드시 카톡에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는 유지관리 점검표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유지관리 현황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자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제대로 이제 자료를 받아야 현황표가 작성되지, 실컷 성능 점검 끝나고 현황표 달라고 하면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 대한 내용까지 다 마무리가 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야 할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저희는요, 학교 건물도 9개가 있습니다. 학교하고 아파트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 아파트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성능 점검이지만은 학교는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유지 관리입니다. 자, 이러한 유지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리팀은요, 전화를 해서 유지관리 일정을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된 학교의 주무관과 연락을 해서요, 유지관리 일정을 정하고요. 자, 저희는 전부 다 인천이기 때문에요, 유지관리를 반드시 2개를 묵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은 이미 뭐 하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유지 관리를 처음 시작하면은 뭘 알아야죠? 어떠한 장비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지 관리 현황표를 성능 점검자는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문 여자 고등학교에서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작성한 유지관리 및 성능 대상 현황표입니다. 자, 저희가 성능 점검할 대상, 유지관리할 대상을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모가 되고요. 그리고 눈이 좀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유지관리 성능 점검할 품목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서류들은요, 유지관리 현황표에서 인터넷에 일부만 검색해도 나오기 때문에요, 특별히 추가는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황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현황표 파일도 지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유지관리 현황표를 여기다 넣어드렸습니다. 자, 유지관리 현황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지관리 현황표를 이제 문서 하시는 분에게 요청을 해서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비용은 5에서 10만원 정도를 주셔야 합니다. 자, 유지관리 점검표는요, 되게 간단한 서류입니다.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서 점검자에게 도장을 찍고, 확인자에게 도장을 받아와야 합니다. 점검자는요, 자, 저희 업체의 점검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되고요. 확인자는 학교의 주무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지금 이제 현황표 하면서 장비 수량을 다 파악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점검표 한 장을 들고 다니면서 자, 문제가 있는 장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항목을 할 것인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따로 노트에다 적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점검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 점검표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점검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점검표는 간단해서 굳이 문서를 팀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은, 점검표조차도 작성을 못하고 이거조차도 하지 않는다면은 거의 서류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6번의 현황표와 28번의 점검표가 작성이 됐으면은 이 두 개를 묶어서요, 이제 유지관리 점검표에 제본을 작성을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유지관리 점검표에 제본을 받습니다. 자, 참고로 1년에 저희는 점검표 책을 2번 줘야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총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 법적으로 6개월 한 번이니까 6개월 한 번 줘야 합니다. 자,
이 날짜 반드시 기억하세요. 6월 말, 12월 말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 마무리됐으면은 학교에 중도금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자, 이것은요, 나라 장터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라 장터에서 이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요. 자, 로그인해서 자, 나라 장터에서 나의 문서함으로 들어갑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문서함에 들어가서요. 이제 계약이 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약이 된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지관리가 다 끝났습니다. 올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다 끝나서 이제 금액을 청구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지금 5월 말이니까 선급이 아니라 이제 완수 확인 요청서를 해야겠죠. 계약 금액이고 완수 금액이 330만원 완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서 문서 번호 입력하고요. 대략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누르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 때도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무관에게 전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뭐 매일 오갈 필요 없이요. 나라 장터 안에서 끝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 장터에서 중도금을 최종 청구를 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이제 성능 점검과 유지 관리를 위한 전체 한 바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